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다행이에요, 그죠? 다행입니다.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 시장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이거 지금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거 보시겠어요? 아랫꼬리 달고 콱 밀어 올렸어요. 어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렸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좀 힘을 불어드리려는 그런 목적하에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괜찮습니다. 시장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전될 수 있어요. 지금 봐보세요. 150포인트 마이너스 됐는데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뭐가? 신용물량이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악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등을 하거나 반전을 할 때에 악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신용물량은 정리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반전을 했죠. 올라온 게 아니라 반전하기 시작을 했고, 반전하는 부분에서 이거 플러스 나오겠어?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일단 62포인트 마이너스로 끝났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미국 시장이요, 반등을 제대로 해줬어요. 근 2000포인트. 야, 그냥 끝까지 밀어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신대표하고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봉에서요, 장대 양봉은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 윗꼬리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윗꼬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시장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거야. 지금 현재의 가격이 낮다라는 것과 밀어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월요일장도 상승할 수 있고 반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볼 수 있겠죠. 이제 예측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한국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에 팔아냈었던 사람들, 결국은 신용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떨려 나갔고, 150포인트까지 내렸는데, 이 150포인트까지 내렸잖아요. 그죠? 내렸는데 신용 물량이 도대체 얼마만큼 남아 있을까요? 저는 그거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견뎌낼 수 있었을까? 담보 부정은 안 나왔을까? 마지막에 돈이 없어서 신용 물량의 담보 부족을 못 메꾸면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됐겠어요? 월요일 날 팔 수밖에 없겠죠. 월요일 날 반등하는데 반대매매가 나가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거 얼마나 아깝겠어요. 본인이 돈이 없어서 신용 담보 비율을 못 맞춰서 그 월요일서부터 반전하는 이 부분에서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최악이지. 금요일 날 153포인트 내렸는데요, 이 내리는 부분에서 견뎌낼 신용은 있겠냐 이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용물량은 해소됐다. 그러면 이제는요, 뭐만 남았어요? 약간 좀 안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뭐가 남았어요? 외국인들 매도하는 거. 금요일 날 1조 1600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정말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일별로 한번 보면은 까마득해요, 진짜. 이거 1조 3천억이죠. 9천억, 이거 1조. 그 다음에 6,800억, 이것도 근 1조. 8,800억, 이것도 근 1조. 금요일 날 1조 1,600억 매도.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나는 요런 게 좀 업데이트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유한타증권의 그 HTS가 다 좋은데요, 사용하기도 편하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요 HTS를 사용하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느려. 여기는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고, 그쵸? 13일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설명할 때, 뭐 주말 같은 때 설명할 때 약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 안 나오죠. 어쨌든 1조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아낸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외국인들 더 팔까? 팔겠죠. 그쵸? 외국인들은 더 한번 나오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로스컷은 정해놓아 있는 룰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 룰을 그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룰이 불합리하다라고 해도 지켜야 돼요. 그 룰을 지키지 않아서 잘못되면 누구 책임? 그 해당 펀드 매니저 책임이에요. 그러면 해당 펀드 매니저 책임이면은 본인이 잘리는데 잘리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라면 잘리고 싶겠어요? 아니지, 그죠? 그래도 근데 룰에 의해서 내려갈 게 이제 그 손해날 게 뻔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도 잘했다고 그럴걸요? 잘 지켰다. 왜? 만약에 이게 뒤집어져서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에 의한 파생 상품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어링 파산 같이 큰 회사를 말아먹는, 글로벌 금융회사를 말아먹는 직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로스컷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도 반등하는 부분에서 어떡하지? 그래도 그만둘 거예요. 그냥 놔둘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매도는 계속 나올 텐데 만약에 월요일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끝이지. 이 1조 1600억 이게 마지막으로 나온 거겠지. 자, 선물 보세요. 6천억 샀죠. 제가 이것도 어제 설명드린 건데 선물하고 현물은 그 6배 차이 나요.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선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 또 알려드릴게요. 왜 선물 투자를 하는지. 이 6배 차이 나거든요. 6배. 6.6배 정도 되니까 이 차이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보면 여기다가 곱하기 6을 하면 됩니다. 대충 계산해서. 66이 36. 그러니까 3조 이상을 산 건데 1조 팔은 거니까 해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배팅이 되는 거야. 즉 여기서 손실 나는 거는요. 여기서 수익 나는 거로 보존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현물에 대한 매도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실제 로스컷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매도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은 이쪽에서 보존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면 얘는 괜찮죠, 그죠? 누를 때도 누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다음에 매수를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더 수익 나겠죠, 더 수익.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면은 더 수익 날 거 아니에요. 오르는 부분에서 매수를 해주면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기름 붓는 격이니까 더 수익 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기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파생을 이용해서 시장을 해지해낼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이 적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신용 쓰는 그런 상황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허용해라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아니면은 폐지해라. 일단은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매도 한시적으로 정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 끝났는데 문 그런 얘기를 하냐. 미리 해야지. 미리.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그죠? 한국은행장 다음 주에 나와서 우리도 금리 인하할게요. 그게 뭔 스포트라이트를 받냐고.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제롬 파월 의장이 QE, 사실상 QE 시작을 했잖아. QE는 왜 하는지 아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해당 국가의 금리 이자율을 내리고 인하하고 더 이상 인하할 수 없을 때 QE를 쓰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플러스 QE도 쓴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차원이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적인 다우지수가 올라온 이 부분을 다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좋을 리는 없으니까 강하게 푸시를 할 거고 이 강한 푸시에 의해서 제롬 파월 의장은 물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간 눌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한만 얘기를 해도 제롬 파월 의장은 자기가 할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QE까지 사용하는 그런 여건은 제롬 파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한 거지 트럼프의 억압에 의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경제 대통령이죠, 그죠? 그래서 QE까지 실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로벌 시장을 상승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그죠? 일단 상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반등을 시키고 반전을 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영향력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좋은 얘기가 있어요.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드라이빙 스루, 이것을 미국에서 도입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인정해준 그런 상황이고요. 곧 한국 시장을 한국인들을 격리했었던 것,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못 들어오게 입출입 금지를 시켰었던 이 부분에 명분이 사라진다. 명분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 제일 멋쩍은 건 일본일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게 내일 모레 글피 뭐 이렇게 해서 금방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어쨌든 미국 시장에 올라왔다라는 거,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시장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겠죠. 진짜 미국은 혜택받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금융위기, 미국 자체의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재정 적자에 의해서 진짜 미국도 파산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을 때 전 세계 국민들, 전 나라가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다 도와줬잖아요. QE 하는 거 다 받아들여줬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블록화를 시키기 시작을 하면서 이 모양을 만든 거야.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소가 되고, 제 얘기를 잘 들어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소가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제, 힘들었던 부분들이 복구가 되고, 해결이 되면, 오히려 뒤에서 다시 한번 쳐다봤을 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의 불균형과 지역의 불확화를 깼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얘기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란의 고위 공직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이란은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고위 공직자가 딱 나와서 얘기하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일 민주적이다. 가리지 않잖아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누가 잘났고 못난 사람 가리지 않고 걸리잖아. 제일 민주적이다.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미국의 불혹화에 대한 정책. 금요일 날 한국 시장이 많이 내린 것도 그 유럽 지역에 대한 봉쇄. 실질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면 봉쇄지 뭐. 그죠?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딱 뺀 거야. 대신에 아일랜드하고 영국은 뺀다. 영국하고 친하니까. 그죠? 아니, 정책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미국도 갈등의 불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금리에 대한 인하와 양적 완화, QE 요구까지 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은 귀결이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지수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다 9% 올라왔어요. 한국 시장, 월요일 날 시장이 플러스 날 것 이 부분을 예시를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럽 시장 한번 다시 볼게요.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해줬는데요. 반등력이 좀 약하죠, 그죠? 미국의 그 QE나 이런 부분들. 님 7번째 실제적으로는 감사합니다. 유럽 시장이 먼저 끝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덜 반영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서 유럽 지역을 미국이 봉쇄를 하고, 봉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다행스럽게 미국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 작은 나라의 방역 시스템을 쫓아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국 시장은 좀 빛나지 않을까.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환자들, 나오는 환자들 그 환자 수가 줄어든다면 한국의 입국을 거부한 나라거나 격리를 하는 나라의 모든 부분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놔야 돼요. 그 계획은 주말 동안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써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로스컷이라는 이 룰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노트에 써놓고
아니면 메모를 해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간다면 심리에 흔들리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먼저 또 해봅니다. 자, 차트도 일단은 크게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파동에 대한 부분을 그린다 치더라도 여기서 밑에서 시작해서 올라왔다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밀어 올린 겁니다. 이 캔들 파동의 이 내부에 있는 그런 상황은.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내일도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갭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국 시장은 갭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막판에 끝에까지 해서 불안해서 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못 살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금은 현금 나름대로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되는 거지만, 주식은 반등이나 반전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갭 상승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만들어 놨을 때 못 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하다가 더 올라오면,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올라오면 정말 닥쳤던 지붕만 쳐다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요 상황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안 된 거는 신용을 쓰신 분들도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저는 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마이크를 잡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 쓰신 분들도 많고 스탁로스 쓰신 분들도 많은데, 견뎌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행이겠지만 못 견뎌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 좀 추스려가지고, 이 시장 물러설 시장은 아니거든요. 추스려서 반전이나 반등을 할 때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셨으면 하고 이렇게 바라는 봅니다. 어쨌든 여기에 들어오신 그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은 쓸 때가 있는데요. 진짜 종목적으로 확보할 때 이때 쓰는 그런 상황인데, 되도록이면은 신용이나 스탁로는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당부를 한번 드려봅니다. 자, S&P 지수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밀어 올렸어요. 끝내는 시장의 반응은 양쪽 완화라는 이 카드까지 나오면서 반등을 해준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시장은 전체적으로 올라왔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반등을 할 텐데 제일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외국인의 매도다. 그죠? 이 외국인의 매도, 요 부분이 뭐 당장에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월요일 날서부터 다시 또 뭐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은 선물을 6천억 이상 팔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끌어올릴수록 선물이 이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부분의 3배 정도는 차지하니까, 매매 금액의 3배 정도는 차지하니까 그 상황으로 수익을 더 낼 수도 있는 상태가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월요일 날은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 갭으로 반등할 수 있으니까, 갭의 크기는 지금부터 나오는 이슈예요. 뉴스예요. 자, 계속적으로 그 재난본부의 상황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보고를 할 거고, 이 코로나19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갭의 크기는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역시 이 뉴스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주말에 나와서 우리도 금리 주말이라도 해야지. 그렇죠? 꼭 평일에 해야 돼? 월요일날 화요일날 해야 돼? 어차피 떼놓쳤는데 주말에 하면은 그래도 그 면피를 좀 하지 않을까? 와, 주말에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물론 이제 미국이 하니까 따라해서 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뉴스가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 갭의 크기는 더 늘어날 거고, 여기에 뭐 그 추가 경정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점, 하여튼 좀 증시에 유리한 부분의 뉴스가 나온다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수도권에서 더 확산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잡아내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구 경북, 진짜 잡아냈잖아요. 어쨌든 줄어들잖아. 그것도 그 중국의 그 우한 지역처럼 폐쇄 명령을 내서 한 것도 아니고, 이탈리아의 전국 이동 정지 명령을 내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다만 이제 그 종교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종교라는 부분이 포함이 돼서
약간 좀 변질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벌써 잡구도 남았죠. 그죠? 월요일에 갭이 너무 뜨면 음목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제가 그 얘기 할 거예요. 네, 지금은, 현재의 상황에서 유리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제가 다 생각을 해놓고 방송을 하거든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선약하기.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등락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이 로드맵을 주말 동안 짜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사 그 부분이 약간 현재의 시장이 짜놓은 로드맵하고 약간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있는 부분에 수정을 해가면서 쫓아가면 돼요.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니까,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저도 주말이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 요거 플러스로 바뀐다면 훨씬 더 갭에 대한 부분 또 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자, 우리는 이걸 또 봐야 돼요. 금융투자. 연기금이 산 거는 입김이 있어요. 연기금도 사겠지만 연기금은 미리 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매수에 대한 부분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들면은 세임 이 상황이 나올 거고, 요즘 쪽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조 단위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러면 여태까지 판 금융투자 이쪽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얘가 플러스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주가는 좀 더 강하게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만만치 않게 사용을 할 거예요. 다행스럽게 공매도를 한정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적어진 거죠. 그죠? 결국은 사야 되죠? 결국은 사야 되지.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의 순서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순서를 정해드리는 거예요. 그 순서가 당연히 핵심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겠죠. 그죠? 그리고 종목들, 다음에 이제 종목들. 근데 핵심 대형주가 움직이기에는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핥히고 간 상처가 꽤 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오는 부분에 한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무턱대고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종목인데, 종목도 올라오다 보면은 이 부분에 또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요. 아니면은 수급에 의해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지만은 현재의 상황은 핵심 종목이든 간에 무슨 반등이에요? 자율 반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 반등 이후에 그 다음부터 경제 상황이나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직시되고 움직이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저는 계속적으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을 해봐도 제약 바이오 이쪽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 그리고 IT 부품들, 물론 이제 5G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5G나 2차전지는 결국은 성장성과 지금 현재 대세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움직이겠죠. 먼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이 부분에도 경제적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저는 이런 등락이 심한 장에서는요,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력적 부분에 의해서 상한가 들어가고 이렇게 강하게 밀어올리는 종목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 종목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전 종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살펴보고 상을 살펴보는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고 실적이 괜찮고 재료로서 작용할 수 있는 종목군들,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해서 매매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게 좋겠죠. 일단은 월요일 날은요, 뭐니 해도 낙폭 과대예요. 낙폭 과대. 그죠? 이거는 중형주든 소형주든 대형주든 다 마찬가지예요.
낙폭과대에 있는 부분들이 먼저 반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갖고 있어야 되고 저것도 갖고 있어야 되고 저것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많이 내리는 그런 부분에서 홀딩하고 보유하고 참아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이게 내일 더 내리고 더 내리고 더 내린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팔겠지. 그런 사람들은 못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신용 물량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리겠지. 팔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된 이후에 매물에 대한 공백이 생길 거 아니야. 매물에 대한 공백이 생긴 이후에 반전을 한다면 어쨌든 반전의 크기는 강하고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은 주말이고 월요일 날의 시장을 하나씩 둘씩 조각을 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뉴스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는 거고 시장 이슈에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뭔지를 파악을 해놔야 돼요. 지금은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월요일날 뭐가 얼마만큼 움직일까요? 다른 게 뭐 이게 올라올까요? 저거는 뒤로 밀어놓고 지금은 월요일날 임박됐을 때 일요일날 저녁에 생각해도 돼. 그건 지금은 데이터의 양을 쌓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슈를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 데이터량을 많이 쌓아놓을수록 시장에 확신감이 들 수 있거든요. 떨어진다는 확신감, 아니면 상승한다는 확신감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꺼내놓은 거 준비하고 계획하고 선약을 해놓자. 선약을 해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놔야지, 그죠? 본인하고 스스로의 그 약속이니까 써놔야지. 그러니까 노트나 수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저도 항상 수첩을 갖고 다니거든요. 저는요 갤럭시 노트를 씁니다. 여기에는 펜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펜 기능으로 막 써요. 근데 실제 볼펜으로 노트, 그러니까 종이에 쓰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그 각인이 되는 거는 이 노트에 쓰는 게 각인이 되더라고. 저는 그래요. 아니면은 그 회원님들 나름대로 타이핑을 칠 수도 있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을 수도 있고 그게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쓴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밖에 나가면은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난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끝난 상황이 아닌데 막판에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려서 한 2주 정도 격리되고 나오면 주식 하나도 못할 거 아니에요. 컴퓨터 들고 들어가나? 노트북은 들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 얼마나 제약이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 진짜 좋은 날씨예요. 봄 날씨고 코로나19만 없었으면 지금 들루산으로 여행객들, 행락객들 많아지고 경제가 쑥쑥쑥쑥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상태였는데 아쉽게 됐죠. 어쨌든 감내해야죠.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진 이후에 두 배로 즐기면 되는 거죠. 그죠? 두 배로 즐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옵션 차트에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크게 위아래 꼬리를 달았지만은 결국은 양봉을 만들어냈고, 저는 이게 슈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 8월에 1800포인트의 이 지지 라인이었었는데 어쨌든 1771포인트까지 내렸고, 이게 1600포인트를 본 상황이니까 할 말은 없죠, 그죠? 그쵸? 일단은 위에 V자 반등을 해주면서 포인트적으로는 2000포인트 눈에 보이죠? 여기까지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며칠 걸리겠죠. 그리고 또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정책적인 부분이 좀 더 빨리 한국도 나와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잠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빠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잘 견디신 겁니다. 회원님들 진짜 잘 견디신 상황이고요. 토요일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장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 대한 것들을 토요일 날 아니면 주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강하게 푸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내가 주말 동안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가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독려를 해드리는 신대표 주말 방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송은 핵심적인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 저하고의 이 생각을 견주어서 그 공통점을 찾아내야 되겠죠. 공통점을 찾아낸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종목들, 업종들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말 동안에요. 일단은 유튜브에다가 되도록이면은 많은 동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동영상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하여튼 올려놓겠지만은요. 유튜브에 많이 들어오셔서 보세요. 그리고 어제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이거 발동을 했고 이제는 주식시장이 상승할까? 신용 물량은 정리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신용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 아직 전이라는 얘기죠. 그죠? 전이었었던. 근데 이 부분에서는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정말 저는 마중물을 기다렸었고요. 신용 물량 해소되기를 먼저 바랬었던 상황이었었어요. 일단은 선물 옵션 만기도 끝난 그런 상황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좀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에 좀 들어와서 보시고요. 저희가 오늘 교육을 좀 합니다. 교육을 해요. 이따가 5시에 할 건데요. 교육에 대한 내용의 커리큘럼들은 이렇게 진행돼요.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ETF를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당장에 추세가 형성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이쪽을 아주 전략적으로 전투적으로 매매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요. 어쨌든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거는 회원님들 스스로 매매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부분에 노하우보다는 그냥 기법과 비법을 알려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요것만 보고 ETF의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코스닥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거래세 없잖아요. 그죠? 거래세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무료 수수료 증권사 계좌를 트고 있으면 그 계좌가 있다면 매매하는 부분에 ETF는 10,000원이든 30,000원이든 50,000원이든 50,000원짜리든 호가는 5원인데요. 5원만 움직여도 수익이 있다라는 거죠. 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가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8개 강의. 1강서부터 4강, 5강서부터 8강.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게 2달짜리 강의거든요. 한 달, 2달. 이렇게 해서 2달짜리 강의인데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레버리지 ETF의 유용성 진짜 필요할 때. 인버스 ETF의 유용성 정말 필요할 때. 그래서 이 전략적인 부분은 패시브 전략을 사용을 할 거고 그 전략적인 부분에서 오실레이터나 삼선 전환도. 그렇죠? 삼선 전환도. 이것도 설명할 거예요. 삼선 전환을 통해서 추세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 놔야겠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거래 비용 줄이기, 거래 비용에 대한 부분에 매매, 트레이딩에 대한 거부감만 제가 없애주면 되는 거거든요. 거부감만 없애주고 이 상황에서 시점, 요거는 매매하는 시점이 있다라고 그랬어. 그 시점에 대한 부분만 만들어진다면 결국은 승률이 높은 게임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3월 14일이 오늘이잖아요. 그죠? 토요일이니까 오후 5시서부터 10시까지 5시간으로 할 거예요. 아주 빡세게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수강료에 대한 페이백 30%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액도 저렴한데 페이백도 해야죠. 그 다음에 신대표의 스마트밴드 2주 이거를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우리 담당자가 써놨으니까 월요일서부터 제 방송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보고 돼요. 이 8개의 강의를 쭉 하고 봤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되죠. 1강서부터 8강까지.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한 번 듣고 되겠냐 이지. 이게 원래 2달짜리 코스인데. 그러면 다시 보기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보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이거 안 드려도 되는 거거든요. 이 가격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복습용 제가 이 교재를 만들어서 드리든 파일로 드리든 간에 우리 담당자가 보내드린다고 하니 요 혜택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ETF 커리큘럼에 맞게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계류율이에요. 계류율과 리스크 분석하는 요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주말 동안에 유튜브에 들어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시고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한다면 여기 황금라인에 ETF가 있어요. ETF.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인버스 투자 방법, 레버리지 투자 방법, 차익 거래하는 방법. 이 차익 거래는 아까 그 괴리율 있죠? 괴리율처럼 오차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이 방법. 그다음에 배당락과 분배락. 분배락은 3월에서 4월 달에 분배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ETF의 가격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은 감내를 해야 돼요. 대표님이 가르쳐줬는데 갑자기 ETF 가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게 분배락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매매를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연말에 또 써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거를 유튜브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가면서, 그리고 그 월요일날 시장 얼마만큼 반등을 할지, 미국 시장도 올라왔고 다 올라온 상황이니까 얼마만큼 반등을 할지 이런 것을 책정해 놓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선약한다. 즉 노트에 기입을 해 놓고 보고 있다면 월요일 시장의 주가의 등락, 뭐 당연히 오르기만 하겠어요. 왔다 갔다 하겠지. 그 등락에 견뎌내지 않겠느냐, 견뎌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누가 얘기해요? 얘가 얘기합니다. 지점장이고 삼성증권의 마스터 PB. 이 걸려있는 것도요, 딱 요것뿐이 안 걸려있어요. 그죠? 딱 요것뿐이. 얘는 할인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난 거예요. 그래서 ARS나 아니면 구매하기 들어오거나, 콜센터는 1599, 0700이니까 이쪽에 얘기를 해서 오후 저녁 때 5시서부터 10시까지 할 거니까 만약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벌써 미리 예약을 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준비를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 좀 여유 있게 제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도 가정에서 있을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가정에서까지 얘기를 하면서 여유 있게 토요일날 주말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ETF 플러스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근데 제가 방송을 종료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올라왔는데 어차피 미국 시장 다 올라왔잖아요. 다 올라오고 뭔 얘기를 해? 엊그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회원님들? 그죠? 엊그제 얘기했어야 되는 거지. 다 얘기했어요. 저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4시 20분에 계속적으로 방송을 했잖아. 오후 4시 20분에. 빠져도 하고, 반등을 해도 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꿋꿋하게 여러분들한테 의미를 부여해드리고, 참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안 되면 팔아야지, 신용은. 그렇잖아요. 계속 갖고만 있을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신용을 먼저 팔아올고 지금 샀으면 얼마나 좋아. 신용은 아니지, 그러면. 근데 주식을 팔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 월요일날 갭상승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참냐고, 어떻게 견디냐고. 안 된다니까.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해드렸잖아요. 어쨌든 저는 강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회원님들, 그나마 다행이에요. 미국 시장, 만약에 미국 시장이 빠졌으면, 만약에 미국 시장이 또 빠졌으면 월요일날 이 주말 어떻게 지내냐. 다행이지, 그죠? 다행이니까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보자고. 오늘은 뭐 해야 돼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선약을 하자. 선약은 뭐예요? 노트에 기입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과 금요일까지의 계획표를 한번 세워보자. 저는 이거를 제가 계획표를 세워서 저희 회원님들한테 일요일날 밤 8시에 해요. 그래서 일요일날은 공개방송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5시서부터 저는 5시간을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준비를 해야겠어요. 그죠? 저는 이거 준비할 거고, 지금 들어오신 많은 회원님들은 신 대표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행복하시고요. 주말이니까요. 만약에
좀 이렇게 굶뜬다라고 한다면 드라이빙 하세요. 드라이빙. 미국에서도 드라이빙 스루 이거 한국 거 도입한다고 얘기하니까 드라이브 하세요. 그래서 가까운 근거리의 바닷가나 사람이 좀 뜸한 산, 뭐 작은 산이라도 좋죠. 그런 쪽에 가서 식구들하고 같이 다과 싸가지고 먹고 들어오시면 스트레스 풀리지 않겠어요? 잘 다녀오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월요일 날 꼭 성공 투자해야 돼요. 그 주말 동안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들어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